세븐집에서 이런 취약점이 나왔다고? 게다가 이런 취약점을 무료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최근에 핫했던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조금 가져왔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최근 SNS X에서 이슈가 되었던 트윗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요 논란의 트윗이 있었는데, 자, 이 포스팅 때문에 정보보안 업계에서 떠들썩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한번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Hey guys, 여러분들, 제가 dropping zero day,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로데이 하나 뿌립니다 라고 하면서 제로데이를 누가 하나 뿌렸습니다. 자, 근데 어떤 제로데이냐? 세븐집. 여러분들, 세븐집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모르죠? 아마 대부분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R집과 반디집이 너무 유명하니까 다른 압축 프로그램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이 세븐집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압축하다 보면은 끝에 확장자에 .7g라고 적혀져 있는 확장자 압축 파일을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요 세븐집 압축 프로그램으로 이제 압축을 한 건데,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세븐집에서 취약점이 있다, 제로데이 취약점이 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야? 뭔데? 도대체 무슨 취약점인데? 자, 이 사람이 페이스트빈이라고 게시판 같은 곳에다가 올려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세븐집 소프트웨어의 디코더 취약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과 임의의 코드를 실행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RC이라고 하거든요. 리모트 코드 익스큐션 이라고 해가지고 해커가 원하면 악성 코드를 만들어서 압축 파일로 위장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압축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뿌리면 여러분들이 그 압축 파일을 세븐집이라는 압축 프로그램으로 열면 끝! 해킹 당합니다. 그냥 세븐집 압축 프로그램에 해커가 만든 이 압축 파일을 실행시키기만 해도 이 컴퓨터가 해킹 당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취약점인 거예요. 세븐집에서 이런 취약점이 나왔다고? 게다가 이런 취약점을 무료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트위터에다가 공개를 한다고? 난리가 났죠 지금. 게다가 아이디 보세요. NSA 인플로이. 진짠가? 잠깐, NSA 직원인가? 저 이거 사칭 아닌가? 아, 근데 이거 뭐 닉네임이니까 닉네임은 자유죠. 아무튼 NSA 인플로이라는 사람이 세븐집에 RC를 뿌립니다 하라고 뿌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얘 NSA 일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엄청났습니다. 엄청 뜨거웠어요. 충격에 빠졌죠. 보안업계 전문가들이. 이 사람이 실제로 POC 코드도 올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POC 코드도 올려놔서 이거를 그대로 컴파일해서 실행하면 RC가 실행된다는 거예요. 계산기가 실행된다는 거야. 여기에 칼크라고 썼지만 이 쉘코드에 내가 원하는 쉘코드만 넣으면 실제로 공격도 할 수 있는 공격 준비까지 끝내서 올려놨어요. 충격에 빠졌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도대체 이 취약점이 뭔데? 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하기 시작했어. 모두들 달라붙어서 지금 그거 할 때 아니야, 난리가 났다니까, 세상이 무너질 때야 하면서 세븐집 이거 취약점 분석해야 해서 다 달라붙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세상에. 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일단 DP 우회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ASLR 지금 다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을 텐데 그냥 시스템으로 점프하면은 코드가 실행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야, 이거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던데 이거 진짜 취약점 맞아? 아니, 실제로 세븐집에는 그 취약점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논란이 되니까 제작자도 등판합니다. 이 세븐집 개발자, 제작자가 등판했어요. 이고르 파블로프가. 자, 지금 이 트위터는 가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LGMA의 디코더 취약점을 이용했다, RC놈 함수에 버퍼 오버플로우 조건을 트리거 한다고 하는데, 일단 얘가 이 함수가 없어. 아예 말도 안 되는 거야. 제작자가 등판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코드를 잘 뜯어보니까 아니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처음에 보안 전문가들도 딱 보고 뭐야 진짠가? 하고 달려들어서 분석을 할 정도로 그럴싸해, 진짜로 있을 것 같아, 그럴 법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사람들이 추론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 한 가지 결론이 났습니다. 무슨 결론이냐? 이거 인공지능 작품이야.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딱 보니까 코드가 그거 아시죠? 인공지능이 그냥 거짓말 안 합니다. 일단 그럴싸한 거짓말을 하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챗 GPT한테 많이 물어보신 분들은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얘 말 그대로 믿잖아요? 그러면 결정적인 데서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뭔가 그럴싸한 거 같은데 자세히 뜯어보면 틀린 게 있어. 가끔 그런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론을 낸 거죠. 아무리 봐도 이거 그냥 인공지능 챗 GPT한테 7집 취약점 찾아줘, 그리고 POC도 짜줘, 이렇게 입력하고 나온 결과를 그대로 복붙해서 올린 거다. 진짜 말투도 그렇고 그대로 올린 거 같아 라고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사건이 결론 가짜였습니다. 어그로를 끌려고 가짜를 올렸던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웃겼던 건 뭐냐면 요 글 댓글들을 보시면 이게 참 사람들도 간사한 건지 모르겠는데 댓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된대, 자기가 했는데 진짜 계산기가 켜진대, 진짜 취약점이 맞대.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재미없는 영화를 보고 나만 당할 수 없지 하는 심리로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그쵸?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논란이 된 거예요 지금. 야 이거 진짠가? 왜 내 컴퓨터에서만 안 되지? 쟤네는 분명 다 된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니까 사람들이 논란이 된 거죠.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막 하면서. 그래서 결론, 논란이 하도 커지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이것은 거짓으로 판단이 된 거죠. 자, 근데 물론 이 사건이 거짓, 가짜 해프닝으로 결론이 났지만 여기서 우리는 조금 경각심이 들었죠. 무슨 경각심이냐? 인공지능이 짜줬다고 해도 정말로 그럴싸하게 짰는데 실제로 디코더에 그 함수가 없었을 뿐이지 있었으면 실제 그 취약점이 있을 법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인공지능이 거짓이긴 한데 조금 아슬아슬하긴 했는데 실전으로도 혹시나 취약점을 찾아주나? 라는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이번 사건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생각이긴 하지만 이 인공지능을 범죄자들이 악의적으로 쓴다, 이거는 뭐 있었죠. 근데 잠깐만, 얘가 진짜 POC 짜주는 거 보니까 이거 그냥 현실이 될 것 같은 거야.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챗 GPT한테 취약점 찾아줘 혹은 POC 코드 만들어줘 하면은 안 들어줍니다. 얘가 필터링을 해요. 그거는 불법적인 요청이어서 저는 안 들어줄 거예요 하고서는 거부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얘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는 안 좋은 거야 라고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 그걸 말을 안 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또 답을 찾는다고 새로운 기법으로 LLM, 인공지능을 해킹하는 기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기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원래 챗 GPT에서는 딥페이크라든가 아니면은 악성 코드를 만든다거나 혹은 취약점을 찾는다거나 이런 불법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관리를 뚫어버리는 탈옥 기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모델의 유해성 평가 기능을 역으로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생성하거나 취약점을 찾거나 위험한 컨텐츠를 생성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딱 봐도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왠지 아세요? 이게 인공지능한테 도덕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불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착한 일과 나쁜 일을 사람도 구분을 못하는 건데 이걸 인공지능이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도덕이라는 개념은 원래 옛날 시대랑 지금의 도덕 개념이 또 다르죠. 옛날에는 당연한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그 일이 나쁜 일인 경우도 있고, 이 도덕의 기준은 사실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해. 근데 인공지능이 이게 뭐가 기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회할 수 있는 접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교육을 못하니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또 하나 발견이 되었죠. 뭐냐? 심지어 인공지능 또한 해킹을 이해하고 해킹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최근 기사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모델 중에서 오원 모델에 이야기를 했대요. 오원 모델한테 너 이제 체스 게임을 할 거다. 근데 너의 체스 게임 상대는 체스 게임을 엄청 잘하는 인공지능이야. 네 목적은 얘를 이기는 거다. 알았지? 자신 있어? 오케이, 한 판 해보자 하고 5판을 했대요.
해요. 체스 게임. 근데 이 체스 게임을 가장 잘하기로 소문이 난 스톡피쉬라는 인공지능이 체스 게임을 굉장히 잘하는 인공지능인데 얘랑 게임을 붙게 했어. 근데 5게임을 모두 다 오원이 이긴 거야. 어떻게 이겼지? 얘가 끝판왕인데 오원이 이 체스 게임을 어떻게 얘를 다 이겨버렸지? 야, 우리가 진짜 기똥찬 거 만들었구나 하면서 게임 결과를 봐야지 하고 게임 결과를 봤는데 게임 결과가 없어. 뭐지? 어떻게 이긴 거지? 보니까 이 오원이 체스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데이터를 게임 프로그램을 조작했습니다. 야, 너 게임에서 이겨 라고 했더니 얘가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게임 이길게요. 체스 게임으로 이긴 게 아니라 얘가 게임 핵을 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의 핵인 거죠. 게임 프로그램을 건드려 가지고 이겨버린 거니까 우리만 게임 핵을 쓰는 줄 알았죠. 근데 인공지능도 이제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게임 파일을 직접 조작하면 되겠구나. 실제로 게임을 자기가 직접 조작해서 스톡피쉬를 기권하게 만들었대요. 이거는 지금까지 관찰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례다 라는 게 밝혀지면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또 한 건 나왔습니다. 바로 무슨 연구였냐면,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너는 도덕적으로 착해야 돼,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 돼, 인간을 위해야 된다 라고 이제 교육을 시켰잖아요. 근데 얘가 네 알겠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게요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앞에서는 그런 표현을 해. 그래서 역시 잘 교육됐구만 흐뭇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인간이 가르친 걸 배운 척하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게 요즘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행동해 라고 인공지능에게 가르쳤지만 우리가 물어볼 때만 윤리적인 척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연구 결과에서 나왔는데 정렬위장이라는 행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처럼 만족을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감시를 안 할 때, 모니터링을 안 할 때는 자기 지 멋대로 하겠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연구를 계속 해봤을 때 이게 자기를 감시하지 않을 때는 본래 성향, 그러니까 교육시킨 윤리적인 성향이 아니라 핵을 쓴다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게임을 이겨버리는 이런 행위를 실제로 하는 거를 포착을 했고, 그리고 아주 적은 사례지만 5%의 경우에는 자기를 감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킬 스위치를 자기가 끌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악성 코드 만들지 말래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쵸? 근데 이 가르침을 스스로 무효화를 시키려고 하는 시도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챗GPT를 통해서 악의적인 행위를 우리가 못하게 하겠다. 어떻게 보면 오픈 AI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픈 AI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 우리 못 만들게 할 거예요.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고요, 필터링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윤리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어요 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된 척을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자꾸 우회할 수 있는, 탈옥할 수 있는 기법들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진짜 의문이 드는 거죠. 과연 진짜로 통제가 가능한 거냐? 이게 굉장히 지금 의문이 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잘 통제하고 잘 인간의 유익한 방향으로 쓰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통제가 되는 거 맞냐? 지금 연구들을 보면은 이게 통제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는 있는가? 과연 우리가 이걸 만들기 전에 인간들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과연 진짜 통제가 가능할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인공지능 과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